안녕하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강하게 행복한 한 해 보내세요. 유튜브에 올린 지는 꽤 됐지만 꾸준히 세차를 다니고 있었는데 최근에 제가 주차해 놓은 차량을 누가 받고 가가지고 차가 망가져서 블루엔지에 다녀오느라 세차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차 상태가 굉장히 엉망인 상태예요. 아직 1년도 안 된 새 차인데 누가 받고 도망가가지고 너무 속상했지만 그래도 목격자분들이 있어서 덕분에 바로 신고하고 다음날 잡아서 잘 해결됐어요. 그러고 나서 차 수리가 끝난 후 돌아오는 주 휴무에 세차하려고 바로 세차장으로 달려갔어요. 날씨가 좋아져서 그런지 세차장에 사람이 엄청 많아서 조금 부끄럽지만 열심히 찍었답니다. 오늘도 세차의 시작은 더러워진 타이어부터 세정해 줄 거예요. 사실 제가 영상을 많이 안 올려서 구독을 취소하실 줄 알았는데 안 취소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올해는 더 영상 열심히 올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아마 이게 세차 안 한 지 4주째 됐을 거예요. 하필 세차하려고 했던 전날 밤에 사고가 나가지고 세차를 못하게 됐었어요. 떼꾸정물 구경하고 가세요. 아니 세차 영상을 찍으면 3시간이 넘게 찍는데 이걸 어떻게 15분 안에 줄여서 만드냐고요. 마음 같아서는 편집 안 하고 통으로 올리고 싶지만 그래도 열심히 편집했답니다. 아무리 해도 안 줄길래 8배속으로 돌렸어요. 제가 세차한 날 중에 이날이 제일 세차하길 잘했다고 생각했던 날인데요. 그 이유는 곧 있으면 나온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사실 어제 세차장을 한 번 더 갔다 와서 올릴 영상이 한 개 더 있어가지고 자막은 생략할게요. 항상 다 챙긴 것 같지만 세차장에 오면은 하나씩 빼먹고 온답니다. 이날도 비커를 가지고 온다는 걸 깜빡하고 그냥 와버렸네요. 하는 수 없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대충 손으로 뿌려줍니다. 반대쪽도 열심히 영상을 찍으며 타이어를 닦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손으로 물을 뿌리면 어떡하냐며 비커를 빌려주셨어요. 처음에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 저보다 더한 세차 환자였어요. 사실 세차장에서 저보다 덜 한 사람은 봤어도 더 하는 사람은 못 봤는데 이날 만나게 되어서 진짜 완전 영광이었어요. 세차장에 가면 조용히 혼자 세차하고 나오는 편인데 세차 환자를 만난 것 같아서 신기하기도 하고 궁금한 게 정말 많았어요. 타이어 세정하고 나서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열심히 닦은 붓을 버킷에 씻어서 그 물을 다시 타이어에 부으면 타이어 세정제가 산성인데 그 산성물을 다시 붓는 거랑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문적으로 디테일 세차하시는 분들은 투버킷으로 세차를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하나 더 샀습니다. 왜냐? 나는 세차 유튜버니까. 빌려주신 비커로 물을 편하게 뿌렸어요. 다음부터는 잊지 말고 꼭 챙겨와야지. 빌려주신 비커를 가져다 드리면서 펼쳐져 있는 장비를 봤는데 정말 없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신뢰를 무릅쓰고 궁금한 것 중 하나인 철분 제거 주기를 여쭈어 봤는데 가지고 있는 약품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뿌려주신다고 하길래 뿌려달라고 했습니다. 차 전체를 돌면서 아랫부분, 윗부분, 바퀴까지 모두 다 꼼꼼하게 직접 뿌려주셨어요. 철분 제거 안 한 지 조금 오래돼가지고 과연 얼마나 철분이 나올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철분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약품이 닿으면 보라색으로 변하면서 이게 은근 쾌감이 좋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목욕탕 가서 때를 벗기는 기분이랄까. 뿌리자마자 보랗게 변하는 철분들. 하지만 이건 맛보기. 골고루 다 뿌려주신 뒤에는 철분이 부를 때까지 기다렸어요. 몇 분 불려놨더니 제대로 불어버린 철분들. 생각보다 철분이 많아서 당황스럽더라고요. 철분 제거도 이제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씩은 해줘야겠어요. 산골바람님과 철분이 불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강릉에도 세차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너무 모르는 게 많은 세린이라서 선뜻 먼저 들어가고 싶다고는 말은 못했어요. 그렇게 그냥 다시 열심히 세차하고 있었는데 같은 동호회에 있는 다른 분이 옆에서 세차를 끝내시고 이것저것 알려주시면서 결국엔 마지막에 단톡방에 초대해 주셨어요. 그렇게 철분 제거제를 깨끗하게 걷어내고 프리워시제를 한 번 더 뿌려줍니다. 근데 항상 느끼는 건데 제 차 너무 예쁘지 않나요?
날카롭게 생긴 차들보다 둥글둥글하게 생긴 차를 좋아해서 항상 차를 볼 때마다 예뻐서 만족스러워요. 주변에서 차 사고 한 번 나면은 차에 대한 애정이 확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저는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저 폼 압축 분무기 수동으로 사용하면 중간중간에 너무 펌프질을 많이 해서 정말 힘들어요. 혹시 사실 의향이 있다면 전동으로 추천드립니다. 고붕이 때를 불리는 동안 옆에서 지켜보던 본조비님한테 숏렌스와 폼렌스를 여쭈어봤더니 가지고 계시는 장비를 가져와서 사용해보라며 알려주셨어요. 제가 하려고 했더니 어쩌다 보니 본조비님이 다 해주셨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직접적이게 세차를 배워본 건 처음이라 기분이 좋았어요. 고압수를 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고압수를 쏠 때는 이물질을 밀어낸다는 식으로 천천히 해야 해요. 그냥 빠르게만 사용하면 이물질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물 뿌리는 개념이라 그렇게 되면 다음 밀트질을 할 때 차에 장기스를 일으킬 수 있어요. 숏렌스에 이어 폼렌스까지 본조비님이 가지고 계시던 장비를 이용해서 보라색 폼을 뿌려주셨어요. 항상 세차를 혼자 하니까 세워두고 찍는 것 때문에 가까이서 못 찍었는데 이렇게 누군가 하고 있는 걸 찍으니까 가까이서 찍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고압수를 뿌리다가 1분 30초 남았을 때 잠시 멈추고 폼렌스로 바꿔서 이렇게 뿌려주면 됩니다. 혹시 세차장에 정지 버튼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사실 저 오늘 처음 알았어요. 고압수를 멈출 수 있다는 걸. 여기에 몇 번을 왔는데 왜 그 버튼을 몰랐을까요? 이번에 본조비님이 안 알려주셨으면 저는 영영 몰랐을 겁니다. 이물질이 또 불어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궁금한 것들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근데 정말 세차 동호회에 있으신 분들에 비하면 저는 거의 그냥 노터치 세차를 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부끄럽더라고요. 나름 세차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아직 갈 길이 멀은 세린이라 앞으로 더 열심히 배우려고요. 그나저나 영상 속 저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붓질을 해야 되는데 어디로 갔는지. 아, 이제 나오네요. 외부에 있는 틈이란 틈은 붓질로 다 꼼꼼하게 한 번 더 세정을 해줍니다. 세차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코나는 앞부분이 깔끔하게 전기차처럼 나와서 따로 그렇게 크게 손 쓸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차할 때 항상 주유구 뚜껑도 같이 열어서 안에까지 깨끗하게 닦아줘야 해요. 제 친구들 보면은 안에가 상당히 더럽더라고요. 아, 물론 주유구 안쪽에만 더러운 게 아니랍니다. 왜 제 주변에는 저처럼 이렇게 세차를 좋아하는 친구가 없을까요? 항상 제가 세차해주면 그 뒤로 세차를 한 번도 안 하더라고요. 붓질이 끝났으면 본조비님이 숏렌스 한번 사용해보라고 꽂아주고 가셔가지고 사용해봤습니다. 확실히 가볍고 물줄기를 조절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세차를 할 때 이렇게 때를 불려서 고압수를 쏠 때마다 먼지 날아가는 걸 보면 기분이 정말 좋아져요. 그리고 고압수로 주유구 쪽 쏠 때 물이 많이 튀니까 조심하세요. 저는 항상 조심하는데 항상 세수하는 수준이에요. 저는 항상 이렇게 버킷을 들고 다니면서 청소하는데 지켜보던 산골바람님께서 그렇게 들고 다니면 안 힘드냐고 버킷 돌리를 쓰면 편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전에 버킷 돌리를 사려 했었는데 뭐 없어도 딱히 문제될 건 없어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문제없다고 생각해가지고 구매를 미루고 있었는데 장비들을 한 번에 다 사면 텅장되니까 하나씩 야금야금 구매해 보려고요. 아, 맞아. 그리고 제가 워시미트를 어디다 뒀는지 도대체 기억이 안 나가지고 결국에 오늘 세차장에서 하나 구매해서 바로 사용했어요. 원래 사용하던 워시미트는 그냥 손을 넣는 공간이 없었는데 이번에 산 워시미트는 손을 넣어서 장갑처럼 손에 껴서 사용하는 거라 둘 다 장점과 단점이 있었어요. 확실히 근데 장갑처럼 껴서 사용하는 거는 손톱 같은 거에 도장면이 긁힐 일이 없어서 사용할 때 마음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어요. 원래 워시미트도 두 개를 나눠서 하나는 상부, 하나는 하부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죠. 그쵸? 중간중간 열심히 버킷에 씻어가며 상부를 닦고 하부도 닦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압수 세척이라 카샴푸가 남아있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씻어줬어요. 영상에는 다 편집돼서 잘렸지만 아마 차 한 5바퀴는 돌았어요. 아, 그리고 종종 유튜브 보고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 목소리는 제 목소리가 아닙니다. 아니, 이걸 내 목소리가 맞다고 해야 하나? 제 목소리로 녹음한 건 맞는데 빠르게 배속을 돌려서 나온 목소리라 실제 제 목소리는 이렇지 않답니다. 드디어 외부 세차 끝! 차를 드라잉존으로 옮겨서 에어건으로 구석구석에 있는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본조비님이 오셔서 물기 제거를 도와주셨는데 이날의 본조비님 덕분에 세차를 정말 편하게 한 것 같았어요. 아니, 그냥 정말 편하게 했습니다. 거의 다 해주셔가지고 저는 크게 할 게 없었어요. 그래도 제 차인데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타월로 위에 있는 물기를 제거하는데 제가 박박 닦고 있어가지고
살살 닦아야 된다고 알려주시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져가서 닦아주셨어요. 저는 열심히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쫓아다니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세차 며칠에 한 번씩 하시냐고 물어봤는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신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실 차 나오고 한두 달 동안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갔었는데 날씨가 안 좋거나 약속이 있거나 그러다 보면은 잘 못 가서 2주에 한 번씩 가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안 좋으면 어떻게 하냐고 여쭤봤는데 날씨가 안 좋은 것과는 별개로 세차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걸 알았는데 더 대단하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카디바 왁스로 전체적으로 다 발라주셔서 저는 페인트 클렌저 가지고 아까 지워지지 않은 기름때들을 다 지웠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일반 사람들이 쓰기는 좋으나 세정력이 조금 약해가지고 안 지워진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다니면서 다 지워줬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를 열어 사이에 있는 물기를 제거해줬어요. 문 4짝을 다 하나씩 열어가며 안에 있는 물기를 제거해줬어요. 이날에 정말 유독 세차장에 사람이 많아서 카메라 앵글이 이상해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금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짝에 있는 물기를 제거한 후 본조비님이 림피오 타이어 광택제를 가지고 오셔서 발라주셨어요. 다음 타이어 광택제는 림피오 꼭 살 거예요. 그리고 정말 궁금했던 부분 중 하나, 엔진룸 청소. 혹시 엔진룸에 물 뿌려서 세정을 해도 되는지 여쭈어봤더니 상관없는데 한번 봐주신다고 해서 열어드렸는데 이 정도면 깨끗해서 물 따로 뿌릴 필요 없다고 막 쓰는 타월로 그냥 닦아주기만 된다고 하셨어요. 엔진룸 청소하는 제품을 뿌린 후 한 번 더 닦아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뿌려주셨어요. 이 제품이 열을 받으면 광택이 올라오는 제품이라 다음에 세차할 때 본네트를 한번 열어보라고 하셨어요. 드디어 오세완! 다들 자막보다 더빙을 더 좋아해서 더빙으로 하게 되었는데 재미있게 봐주셨다면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